안녕하십니까. 바이커들의 김나은 기자입니다. 바이커들의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 남양주시의 동아 컬처 빌라지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혼다 이클러치 시승 행사가 진행됩니다. CBR 650R 그리고 CB 650R 이렇게 두 기종의 그 시승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보실까요? 익스페리언스 데이 오늘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해보면서 이 클러치 지금까지 영상으로 많이 다루긴 했었습니다. 그 기술 설명이나 그리고 다른 이제 자동 변속화 바람이 불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봤었는데, 직접 타보면서 이 클러치가 이질감이 없는지 잘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탔을 때 효용성이나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CBR 650R 이 클러치를 먼저 시승하게 됐습니다. 사실 CBR 650R도 처음 타봐요. 여태까지 시승차가 없었어서 시승을 못 해봤었거든요. 사이즈 엄청 컴팩트하네요. 거의 뭐 CBR 500R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 연료 탱크의 폭이랑 이쪽 슈라우드, 이쪽 프론트 페어링부도 그렇고 컴팩트해서 아주 좋네요. 포지션도 불편하지 않고 딱 좋은 정도. 1단을 이렇게 이제 클러치 레버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도 넣으면 이제 슬슬 한번 감아 볼까요? 출발이 되는지 가볼게요. 1단에서 네 어떻게 이거 정지할 때도 그냥 이렇게 스쿠터처럼 방금 클러치 레버 잡지 않고 프론트 브레이크만 잡고 멈췄거든요. 이렇게 정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클러치 레버를 잡는다? 오! 이렇게 하면 꺼져버렸어요. 와, 이렇게 하면 꺼져버리네? 잠깐만. 일단 지금 이 클러치가 활성화 안 돼 있어요. 이렇게 N단 넣으니까 이 클러치가 활성화 됐어요. 킬게요. N단에서는 계속 헐렁이네? 이거 보세요. 지금 클러치 레버 잡지 않고 1단 넣었어요. 여기서 잡잖아요? 꺼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놓으면은 이제 일반 매뉴얼 클러치처럼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압이 돌아왔어요. 보이시죠? 지금 네, 압이 돌아왔어요. 여기 다시 N단 넣으면 다시 이 클러치가 들어왔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됐네요. 뭐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는데요.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만이 뭐야? 한 10분, 20분만 조작해 보시면은 요 메커니즘은 아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퀵시프트랑 이제 같은 조작법이 되는 거예요. 2단. 오. 와, 지금 퀵시프트처럼 조작하고 있는데 2단에서 정지해 볼게요. 여기 표시가 이렇게 그 화살표가 밑으로 나 있는 화살표가 나와 있고, 이렇게 됐는 거는 지금 속도에는 2단이 맞지 않으니 기아를 내려라 이거예요. 하지만 저는 2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뭐 2단 출발해도 충분한데? 1단보다 2단 출발이 더 부드러운 느낌이 또 있는데? 슈퍼커브도 1단 출발보다 2단 출발이 좀 부드럽잖아요. 얘도 1단 출발보다 2단 출발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다운시프트 할 때 너무 부드럽게 싹 들어가네요. 4단에서 3단. 그 다운시프트 할 때 그 변속 충격이 전혀 없어요.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감각이 엄청 부드러워요. 지금 클러치 레버 전혀 조작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달릴 수 있겠어요. 왼손 그냥 거의 놀겠는데 오늘 퀵시프트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확실히. 특히 다운시프트 할 때 다운 해볼게요. 다운. 와, 80km에서 2단까지 내렸는데도 울컥임이 전혀 없이 엄청 부드럽게 잘 들어가요. 클러치가 업할 때도 부드럽고 다운할 때도 부드럽고, 이게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 클러치에서 반클러치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반클러치를 접는 것처럼 클러치가 반쯤 미트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서 변속 충격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업할 때도 그렇고 다운할 때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주행했을 때도 느껴지는 감각이 퀵시프트보다 더 부드럽게 변속되는 기분이 확실히 들어요. 특히 다운시프트 할 때. 저는 지금 650R을 처음 타보거든요. 600R은 타봤지만 이 650R의 컴팩트함과 이지함이 너무 좋은데요. 더디다, 무겁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요? 약간 차체 사이즈나 그 봤을 때 느껴지는, 탔을 때 느껴지는 감각은
CBR 500R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500R보다 훨씬 잘 나가니까 500R 600R 사이에 650R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저처럼 낭낭하게 타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600R보다 650R이 포지션이 훨씬 편하니까 저 지금 너무 재밌게 타고 있거든요. 600R은 좀 탔을 때 좀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공도에서 탔을 때는. 그런데 지금 저도 모르게 클러치 랩을 잡아버렸어. 습관적으로. 다시 N단 넣으면 1클러치 들어가요. 지금도 습관적으로 넣어버렸어. 이게 습관적으로 잡아버리는 게 있어. 아직까지 정지할 때는. 왜냐면은 항상 이렇게 타왔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봐봐요. 잡을게요. 클러치 레버. 여기 초록색 불이 꺼질 거예요. 잡았어요. 꺼졌죠. 지금은 완전 다시 켜졌어요. 바로 다시 켜져요. 한 수초라고 얘기하셔서 몇 초 안에 다시 켜질까 했는데 다시 해볼게요. 잡았어요. 4단, 3단으로 놨어요. 뺐어요. 가요. 한 1초도 안 돼. 한 0.5초 사이에 바로 다시 활성화가 돼버리네요. 하지만 오픈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딱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6단에 4000rpm에 80km로 달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2단으로 빠바바박 4번 내려볼게요. 하나, 둘, 셋. 변속 충격이 없어요. 변속 충격이 없어요. 몸으로 느껴지는 변속 충격이 없었어요. 방금 팔, 다리 뭐 이렇게 피칭 현상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이 너무 부드럽게 진동을 상쇄해버리고 킥시프트보다 훨씬 더 그 부드럽게 변속이 된다. 감각 모드로 타게 되네. 스포츠 모터 사이클인데 이거는 변속 조작을 얼마든지 제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속 조작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변속 조작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사실 재미잖아요. 매뉴얼 모터사이클을 타는. 이 클러치가 가장 먼저 발표가 됐고요. YAMT였나요? 그 다음이 그리고 ASA 그러니까 야마하 BMW도 이제 비슷한 방식의 세미 오토죠. 그러니까 일반 매뉴얼 트랜스미션에 전자식 액추에이터를 추가 장착하는 방식으로 변속을 실시하는, 그러니까 완전 자동 변속 시스템은 아니고 매뉴얼 변속기 기반의 자동 변속 시스템인 거죠. 개발을 해서 공개를 했어요. 하지만 클러치 레버 기어가 있는 기종은 이 클러치가 유일해요. 걔네들은 클러치 레버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동 변속 하려면 요 패들 시프트처럼 요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과연 수동 변속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없는데 이게 킥시프트에서의 진화이기도 하지만 매뉴얼 모터사이클의 진화이기도 하다. 매뉴얼 모터사이클에서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동 변속이 되고 매뉴얼 변속도 되고 이렇게까지 되는 게 없었잖아요. 뭐 슈퍼커브 원심 클러치가 이제 동력을 임시적으로 살짝 끊을 수 있었죠. 페달 살짝 밟으면. 하지만 그게 이제 수동 변속이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완벽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수동 변속을 만들어 놓고 가격이 비싸면은 또 좀 문제가 되겠지만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죠. 그 정도 가격이면은 그래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이면은 저는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이 클러치 모델을. 그래서 이제 MT랑 이 클러치랑 우리나라도 동시에 출시가 됐지만은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었죠. 아프리카 트윈 같은 경우에는 DCT 모델, MT 모델을 이제 선택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골드윙도 마찬가지로 DCT 모델을 거의 다 선택하시지 MT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적었어요. CBR 650R랑 CBR 650R도 이 클러치 선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아요. 9대1 아니면 어쩌면 그 이상으로도. 사실상 MT를 선택할 이유가 거의 없기는 해요. 왜냐면 얘도 MT처럼 탈 수가 있으니까. 꺼버리면. 지금은 한 번도 꺼보진 않았지만. 자, 지금 이 클러치의 시승이기도 하지만 CBR 650R의 시승이기도 하잖아요. 650R에 대한 그런 평도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650R 너무 좋은데요? 650R 누가 재미없다 그랬죠? 650R 너무 재밌어요. 너무 편해요. 저는 이게 더 재밌는데 600R보다? 물론 이제 성능이나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스포츠 라이딩을 한다고 하면은 600R이 물론 스포츠한 라이딩에는 더 잘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이 650R로도 충분히 4기통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 오히려 포지션은 조금 더 소프트하기 때문에 더 편하게, 그리고 뭐 지금 뭐 브레이킹이나 뭐 서스펜션이나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드한 세팅이 아니어서 오히려 타기에는 조금 더 편한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은 이제 경유지에 도착해가지고 또 클러치 레버 잡아버렸다, 무의식 중에. 이게 이제 일반 화면이고요.
여기서 요 4웨이 요 스위치가 있어요. 좌측으로 가면은 여기 톱니바퀴가 있죠. 여기서 이제 펑션에 혼다 이클러치가 있습니다. 이클러치 항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이클러치 업다운 할 때 하드, 소프트, 미디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클러치를 껐다 킬 수가 있는 겁니다. 껐다 켰다. 이거는 끈 거고 이렇게 하면은 켜진 거고 초록색이 들어오면은 조금 더 빡빡하게 들어가게, 그러니까 뭔가 좀 스포츠 라이딩을 할 때는 하드로 세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어 그리고 어반으로 달리실 때는 소프트로 설정하시면 더 좋겠네요. 다 미디움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 한 30분 넘게 Q&A 세션을 진행했거든요. 한 10가지 정도 질문이 지금 이클러치를 실제 개발한 일본 R&D 센터에 직원분들과 연구원분들과 Q&A 세션이 있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질문이 오갔는데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이번에 2024 에이크마에서 혼다가 V3 엔진을 개발했죠. 전자식 컴프레스가 장착되는 V3 엔진을 개발했는데 그 엔진에도 이 클러치가 장착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이 클러치는 향후 클러치 레버가 있는 모터사이클이라면은 어떤 모터사이클에도 탑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DCT가 탑재되고 있는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 모두 이 클러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장르와 배기량에는 관련이 없다.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댓글로도 이제 문의를 주셨던 분인데 저는 일단 불가능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좀 확답을 얻기 위해서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기존에 출고된 모터사이클에 이 클러치 유닛을 추가로 장착하는 것으로 이 클러치를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그게 좀 불가능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MCU라는 모터 컨트롤 유닛이 들어가고 그거에 따른 휠 스피드라든가 스로틀 궤도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두 계산을 해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장비 하네스를 완전히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출고된 차량에 이 클러치 유닛만 따로 구매를 해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나 그런 케이스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동 매뉴얼 모터사이클에 익숙하신 분들은 당연히 기어 업다운을 하는 타이밍이라든가 조작법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으시겠지만, 여태까지 스쿠터나 타셨던 분들이라든가 모터사이클에 새로 입문하시는 경우에는 뭔가 변속 시점 그리고 시프트 업다운을 하는 시점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염두에 두고 계시다고 하시답니다. 그래서 속도가 높지 않을 때는 이렇게 기어를 이렇게 낮추라고 그런 시그널이 있단 말이에요, 이모티콘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 처음 이 클러치가 이제 공개가 된 거잖아요. 앞으로 조금씩 개량이 되겠죠. 이번에는 모터 컨트롤 유닛이 저는 이번에도 그냥 꽤 컴팩트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개발자분들은 아쉬웠다고 해주시네요. 조금만 더 컴팩트했으면 더 좋았겠다 해서 앞으로 다음에 개발되는 이 클러치는 조금 더 컴팩트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모델이 CBR650R, CB650R인데 이 모델들에는 전자식 스로틀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기계식 스로틀이죠. 그렇다 보니까 전자식 스로틀이 장착이 되어 있으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더 이 클러치의 그런 작동감이라든가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해서 아쉬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전자식 스로틀이 탑재되는 기종에도 이 클러치가 장착이 되겠죠. 그 모델에서 오히려 더 이 클러치의 완성도가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정도 질문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CB650R 클러치 모델을 시승합니다.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클러치 유닛이 이렇게 오른 발 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나 주행 중에 간섭이 있진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간섭이 없습니다. 당연히 스텝 위로 올렸을 때는 간섭이 없고, 이렇게 정차 중에 발을 지면에 내릴 때도 닿는 부분이 없어요. 전혀 이질감이 있거나 불편함은 없네요. 혹시나 이런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거의 한 5cm 정도가 더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진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앉았을 때 느낌이 연료 탱크의 형상이 완전히 같네요. CBR650R이랑. 확실히 포지션 너무 편하다. 완전히 업포지션이네요. 확실히 이게 더 좋아.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디자인도 그렇고 포지션도 그렇고 역시 CB다. 너무 편하다. 야, 이거 완전 관광 모드로 살 수 있겠다, 얘는 진짜로. 핸들링 너무 가볍고, 포지션도 이 정도면은
공격적으로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CBR이랑 뭐 차이가 크지 않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CBR 650R도 막 그렇게 스포티한 그게 또 포지션이 아니니까 비슷한데 뭐 풋포지션은 완전히 같게 느껴지고요. 핸들바가 확실히 조금 더 얘가 올라와 있어서 더 편하다. 하지만 스포츠한 라이딩에 있어서 CBR보다 불리하냐? 아니, 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출발할 때 습관이 돼서 클러치 레버를 계속 잡는데, 잡지 않고 그냥 출발할 때 자 이렇게 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을 뗀 상태로. 뭐 사실 이거 스쿠터처럼 CVT인데 그냥 단수 조절만 해주면 된다, 약간 그런 느낌. 자동차의 D모드처럼 이렇게 1단을 눈다고 해서 동력이 저절로 붙는 건 아니에요. 동력이 없어요. 1단에서 스로틀 그립을 감지 않으면. 이건 스쿠터도 마찬가지죠. 스로틀 그립을 감지 않으면 동력은 없습니다. 1단에서 동력이 없고요. 이 상태에서 이번엔 1단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2단 출발이 조금 더 토크가 1단보다 적어서 또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출발하는 기분이거든요. 1단 출발해볼게요. 자, 스로틀 그립 감지 않고요. 확실히 1단에서는 확실히 토크가 더 있네요. 아, 1260을 너무 좋다. 근데 확실히 바람을 조금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이쪽 배 쪽으로. 그 CBR보다 확실히 프론트 페어링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맞는 건 있지만 뭐 큰 차이는 없다. 아, 춥긴 춥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주행하면서 드는 생각, 이거 이 클러치에 맞들이면은 그냥 일반 MT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편하니까. 원래 사람 한번 편해지면은 그거에 익숙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이 클러치 맞들이면은 MT 모델 타면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 클러치 한번 이제 하면은 중독될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 원래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앉아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 클러치 너무 좋아요. 이거 빨리 이 클러치가, 저는 사실 이번 에이크마 이 클러치 모델이 새로 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제발 미들급 어드벤처에 하나 장착됐으면 좋겠다. 트렌잘프나 아니면은 뭐 NX500이나 걔네한테 이 클러치가 진짜 되면은 무조건 산다,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2024년에는 새로운 이 클러치 모델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2025년에는 뭐 상반기가 됐던 하반기가 됐던 좀 어드벤처나 투어러 계열의 모델들 중에서 이 클러치가 좀 장착됐으면 좋겠어요. 19인치, 21인치 휠에 어드벤처나 투어링 모델에 장착되면은 정말 저한테 그 니즈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저랑 비슷한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스포츠랑 네이키드에만 적용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충분히 이제 확대시킬 거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본 관계자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는 CB650R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기종, 조금 더 많은 장르의 모터사이클에 이 클러치가 얼른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편해요. 지금 너무 편해. 이게 너무 편하단 말이야. 조금 와인딩 로드를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그냥 4단 3단에 고정해놓고 타니까 딱 좋네요. 아, 너무 가벼워. 핸들링이 너무 가벼워. 너무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코너 진입 전에 지금 4단으로 달리고 있잖아요. 90km. 이렇게 코너가 조금 있잖아요. 다운시프트 하고 그냥 들어가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이 변속 충격이 적다 보니까 이제 코너 전에 다운시프팅 할 때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4단으로 업, 방지턱, 약간의 코너, 뭐 4단으로 통과. 요 이제 3단, 2단까지도 내릴 경우가 있겠죠. 조금 헤어핀일 경우에는. 그럴 때에도 이 클러치의 변속 충격력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편안하고 즐겁게 불안감 없이 와인딩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너무 가벼워. 핸들링이 가벼워서 좋아. 아, 이게 1250만원이에요 싼다. 싼 거 같아. 그리고 MT 모델이 60만원 차이더라고요. 1250만원에 요 4기통, 요 배기음, 요 가속력, 요 편안함이면은 이거 뭐 저렴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YAMT는 우리나라에 출시되지 않았고 ASA, BMW의 R1300GS 어드벤처에 장착되는 그건 3,900만원. 아, 물론 이제 리터크 박스 엔진이고 그 BMW의 기아미니까 비싸지만은 가격 차이가 3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문턱은 너무 높잖아요. 요 자동 변속 시스템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ASA 아직 타보진 않았지만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자동 변속이 완전히 전자식으로 되는 그 질감이 그것도 약간 그 최첨단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걔는 이게 없잖아. 자동 변속만 되고 수동 변속만 되면은 어드벤처 어떻게 들어가요? 비단 인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어필 치고 이럴 때 클러치 레버 반클러치 잡다가 클러치 레버 떼면서 엑셀 빡 감으면서 뒷바퀴 슬립도 시켜야 되고 밀리 하면서 앞바퀴도 들으면서 장애물 통과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점, 그게 좀 아쉽지만 1250만원에 편안함과 수동 변속의 즐거움을 두 가지 다 누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로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 1000만원 초반대 가격에서 이 4기통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이클러치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훨씬 편하고, 그렇다고 스포츠 라이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모델의 인기가 앞으로도 쭉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저렴한 4기통 그리고 가장 편안한 4기통,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호정지 중에 느꼈던 부분인데 엔진열이 전혀 없는데요. 오늘 날씨가 한 7, 8도, 10도 조금 안 되는 날씨여서 제법 쌀쌀한 날씨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정차 중에 엔진열이 꽤 올라올 법도 하거든요. 지금 거의 한 70km 정도 달렸기 때문에. 그런데 엔진열이 전혀 없어요. 엔진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도 장점. 이게 클러치 레버 지금 거의 한 번도 조작하지 않았거든요. 출발 정지 시에도 안 하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또 느끼고 있는 점, 이게 굳이 클러치 레버 잡았다 뗐다 하지 않더라도 이거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다. DCT는 아예 아무런 조작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클러치는 슈퍼커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퀵시프트가 장착된 매뉴얼 모터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조작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업다운은 해줘야 돼요. 업, 다운, 업, 요 정도는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도 매뉴얼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다는 생각, 퀵시프트 모델을 타고 있다는 생각이 일단은 이런 투어링 중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다, 매뉴얼 모터사이클 처음 탈 수 있다, 그런 게 정말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요 발로 요 업다운 할 때 그 맛이 있잖아요, 그쵸? 내 마음대로 RPM대를 선택할 수 있고 기어를 업다운 할 때 느껴지는 탄력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또 잘 살아있으니까요. 네, 이제 시승은 모두 마쳤습니다. 시승이 끝났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간단하게 시승평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해서, 이 클러치 정말 좋네요. 정말 기어 잘 들어가고 퀵시프트의 상위 호환인 것은 물론이고 이 매뉴얼 모터사이클의 진화가 정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이 될 거라고 하니까 다음에 어떤 기종이 탑재될지도 궁금해지고, 지금도 이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강추드립니다. 이 클러치로 선택을 하시면은 옳다.